자, 여러분, 이번에 다루게 될 것은 문학작품 감상의 관점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인트로를 깔아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짜고짜 뭐 문학이라고 하면 현대시, 고전시, 소설 뭐 등등등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학을 왜 합니까? 해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문학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그런 해석의 관점 플러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왜 들어요? 결국에는 시험 보고 문제 풀라고 하는 거잖아. 그때 그 문제 풀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지문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지 끝까지 한 방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사실 모두의 공부의 기본은 여기 있어. 이게 정립되는 순간 나머지 건 그냥 끝난다. 디엔드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강의의 특징 혹은 이 교재의 특징은 이렇게 한자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통해서 어떤 제목의 의미를 좀 파악해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 영어도 있잖아요. 뭔가 좀 요즘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적절한 영어 정의가 있다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러한 표현들. 사실 문학이 어려운 이유는 똑같은 이야기를 다양한 언어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서술자, 그지? 편집자적 논평, 이거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같은 말이지만 다른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단어와 함께 어우러져서 나오는 키워드도 나오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내지적 관점을 딱 떠올리는 순간 어머, 문학작품의 감상의 관점을 떠올려야 되겠구나 라는 이렇게 연결고리들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개념어 책이 가장 흔하게 있는 정의와, 그리고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까지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심화 지식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저희 책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조금 전에 배웠던 것에 대한 뭐가 있다? 예시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수업은 바로 예시 중심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할 것이냐? 자, 문학작품의 감상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관자는 볼 관자예요. 이게 여기 한자어 보여요? 이 한자에 이게 눈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뭘 봐? 눈으로 봐서 점검할 거야. 그래서 내가 문학을 어떠한 관점에서 살펴볼 거야? 라는 내용을 갖고 있고요. 영어로 치게 되면 the appreciation, the view of literary works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발음 좋았다, 그치? 자, literary라고 하는 건 문학이라는 뜻이고, works라고 하는 것은 작품이 되겠죠. 이라는 거 아니에요. 문학적 작품의 오브 있고요. 자, view. 이게 view가 뭐야? 내 견해와 관점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appreciate 하게 되면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appreciation 이란 명사형으로 가게 되면, tion이 붙은 명사형으로 가게 되면 감상, 영화를 감상하다, 문학을 감상하다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앞에 정관사 더는 the appreciation이 아니라 알파벳 A로 시작하니까 the appreciation view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다른 이름은 해석 방법이나 감상의 시각, 관점, 혹은 문학작품 해석의 관점, 이런 식의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내지적 관점과 외지적 관점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렇죠, 내지적 관점을 다른 말로 우리 절대적 관점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만 더 적어줄까? 오른쪽에 외지적 관점을 상대적 관점이다 라고도 얘기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이렇게 안 써준 거는 여러분들의 필기로 적으라고 한 거니까 지금 책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상대론적 혹은 상대적 관점이라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의가 뭐냐?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독자가 문학작품을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별거 없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뭐가 있다? 내재와 외재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내재와 외재를 설명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에 앞서서, 자, 문학을 배워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함께 메모장을 보실까요? 방금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볼 때는 뭔지 모르겠지만 내지적 관점과 외지적 관점에 주목해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문학 시간에 더 중요한 건 바로 모든 문학을 볼 때는 내용적인 측면과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을 보라라는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해석할 거야. 우리 뭐 해석할까요?
해리포터 할까요?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거 할까요? 해리포터라는 책을 읽었을 때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나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남아요? 스토리, 그쵸? 내용이 남잖아요. 해리가 뭐 엄마 아빠 버프로 태어나가지고 볼드모트인가? 모트모트 다이어리 그건 아니지. 볼드모트를 해치웠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고, 헤르미온느가 겁나 귀엽고 이쁘다, 론이랑 잘 됐다, 이런 내용적인 측면을 읽는 독서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이렇게 내용적인 측면이 한 30%? 30에서 40%밖에 안 나오고요. 그거 말고 표현법이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시간과 공간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역설법이라든지 편집자, 서술 시점 같은 이러한 전문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거를 우리는 기술적 측면 혹은 표현적 측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60, 70%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 책 많이 안 읽었는데 엄마가 그래서 책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읽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절대 안 되고요. 내용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이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학습해야 될 부분이고, 이 내용만 정확하게 알더라도 문제 풀 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지문, 모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always, 그죠? 늘 뭐한다? 내용적인 것을 파악하고 플러스 표현법도 파악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내용적인 것만 파악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어려운 문제가 다 틀리거든. 그래서 모든 질문 항상 내용과 기술, 내용과 표현이라는 그러한 두 양축을 머릿속에 새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문학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고, 이미 문학을 잘 알고 있는 그대들이라도 표현법에 대한 강조, 중요함은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 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 내용을 위한 해석과 문제풀이를 위한 해석은 달라요. 지문을 읽을 때 혹은 문학작품을 읽을 때 단순히 그냥 내용만 이해할 거야 라고 읽는 태도와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가 있네, 남주랑 여주랑 싸우네, 여자가 이쁘네, 남자가 잘생겼네, 이런 내용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이미 문제를 줬잖아. 그 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거야? 지문을 읽어야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쏙쏙쏙 뽑아서 읽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거든. 다시 한번,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읽는 태도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한 편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감상하는 방법과 그죠? 관점이 되게 다양한데, 작가 글쓴이를 내가 잘 알아. 그러면 똑같은 글을 보고도 그 글쓴이를 알고 있으니까 실친이야, 실친. 그러면 내용이 다르게 올 수 있잖아요. 이거 옛날 전 여친 뭐 누구냐면 지영이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지? 그렇게 작가 중심으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배경, 이 글쓴이가 뭐 윤동주나 이육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일제강점기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햇볕 하게 되면 뭐 조국의 광복이라든지 이런 평화라든지 이런 긍정적 단어를 연결시켜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글 자체가 초등학생용인지 중학생용인지 고등학생용인지 성인용인지, 성인이에요? 성인용인지에 따라서도 해석의 방법이 달라지잖아. 내가 실컷 작가 중심으로 글 읽었는데 문제에서 작가 문제는 한 문제 안 나오네? 그럼 나 뭐 해야 돼? 다시 가서 또 읽어야 되잖아. 돌아버린다고. 그래서 문제를 위한 해석이 되게 필요하다. 따라서 문학은 반드시 먼저 뭐부터 한다? 문제부터 스캐닝한다 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원칙입니다. 문제를 스캐닝하고 뭐도 봐야 된다? 보기부터 봐야 된다. 보기도 스캐닝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항상 인지하고 있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용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과 거기서 드러나는 표현법, 인칭, 3인칭, 1인칭 혹은 뭐 시간, 공간, 역설, 반의, 서리 등과 같은 표현법을 익히는 시각 하나. 두 번째, 말 그대로 내용 스토리 자체를 해석하기 위한 독해와,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적합하게 쏙쏙 뽑아서 발췌, 선택적으로 독서하는 방법을 둘 다 익히고 있어야 된다. 사실 뒤에 배울 내용보다 이 두 가지가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정도 기억할 수 있죠? 앞으로 모든 시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읽는 거다. 모든 문학, 모든 독서 읽을 때도 이렇게 읽는 거다.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주제였던
내지적 관점과 외지적 관점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고고고!